화제와 인물,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와 인물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수삼 전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을 모시고 광주전남연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 논란 끝에 이사장직을 사퇴하셨고요. 또 허성관 전 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앞으로 되돌려 본다면 허성관 전 원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계속 추진하셨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연구원의 원장 선임은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연구원장은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초빙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인재를 우리가 모셔오는 자리죠. 그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또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그 추천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허성관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분을 합의 추대해서 청문회에 보내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청문회 의견 6가지 중에 2가지는 청문회가 비교적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컨대 경영 능력이 있다거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거나 이런 쪽으로서 연구원장의 덕목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 네. 저희들도 그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청문회 의원들이 요구한 이제 첨부 서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 서류를 통해서 그게 해명이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요구했던 6가지 중에 1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덜 돼 있고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 가지고는 제가 원장을 임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시도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월성을 확보해서 전국에 제일 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그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신이 연구원장 선임에도 관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구원장 선임에는 과도하게 청문회가 개입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청문회는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와 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사장이 그 기회를 이제 관철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대단히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연구원장은 공석이 됐습니다. 이 연구원 업무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새로운 원장을 선임해야 될 텐데요. 광주와 전라남도에서는 새 원장 선임에서 어떤 점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연구원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뽑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연구원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연구원장을 정치적으로 뽑는다면 전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면 서울시처럼 연구원은 지금 청문회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에 좋은 싱크탱크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모실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만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닫힌 마음으로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싱크탱크를 우리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서도 조속하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와 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지금 이사회가 제가 사퇴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회가 몇 가지 걱정되는 일을 그동안 했습니다. 이 2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 이사들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사장이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도 공유해야 된다는 게 도덕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연구원 조직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연말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보면 추수를 할 때입니다. 굉장히 각종 연구 결과가 지금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연구 결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자기 주인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이사회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광주전남연구원은요, 광주와 전남의 상생협력 1호로 손꼽힌 성과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광주와 전남이 협력과 상생을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지역사회가 아직 상생이나 통합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 부시장 출신을 연구원장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된 마음이 아니고 뭔가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서로 갈등이 존재할 만한 그러한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거를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광주와 전남은 마음을 열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물과 기름처럼 계속 갈등을 가져갈 것이다. 특히 시와 도의회가 서로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재단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상생을 지키기 위해서 올 전문가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 쪽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사태가 아마도 우리 시도민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됐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긴 했지만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협력과 공감을 통해서 광주전남연구원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